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0.22%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반은 약세의 모습이 나왔지만 셀트리온은 장중 등락 끝에 막판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요 악재는 이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업종별로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측면, 즉 악재는 이제 완전히 노출됐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전반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오늘 장중에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막판에 좁히면서 밑에 꼬리를 길게 다는 십자 모양의 양봉을 보였습니다. 자사주는 2376주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소폭의 매도죠. 5억의 매도, 3억의 매도인데요. 나름 공방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점 확보의 의미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 역시 장중 등락이 심했지만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은 2억의 매도, 기관들이 5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소극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요. 그동안의 눈치 관망 분위기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고요. 방향성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다시 박스권의 저점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호전될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ADC 신약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학계에서 ADC 항암 신약 2종의 개발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로써 신약 개발사로 본격 발돋움을 예고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고요. 비임상에서 기존 치료제를 넘어서는 우수한 치료 지수가 확인이 됐다.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을 목표로 한다. ADC 분야의 신약 개발에 이제 첫 스타트다 이런 이야기죠. 확보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치료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겠다. 또한 현재 후속으로 진행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 역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ADC 2024 학회에서 ADC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한 것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CTP70이고 또 하나는 CTP71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CTP70은요. 비소세포 폐암 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ADC 치료제고요. 폐암과 위암에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았고 독성 시험에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TP71은요. 방광암을 비롯한 고형암 치료를 타깃으로 하는데요. 방광암, 유방암, 폐암의 종양 억제의 효능을 나타냈고 또한 독성 시험에서도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서 본격 임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빠른 시일 내에 임상 시험에 돌입을 해서 같은 기존의 치료제 중 가장 우수한 효과를 자랑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을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ADC 항암 치료제가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속으로 ADC 치료제와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내용들은요. ADC 전문기업인 피노바이오의 ADC 플랫폼인 PBX7016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피노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ADC 항암제 분야 시장은 28년 규모가 280억 달러 즉 36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동안 ADC 쪽으로 항암 치료제 쪽에 개발을 해왔는데요. 일단은 초기 성과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임상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과정이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요. 요 단계까지 마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물질을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이죠. 독성에 대한 시험까지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임상 단계고요. 본격적인 임상 단계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환자들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시작하는 전임상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신약 개발의 임상이 시작된 것이죠.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데 빠르면 5년이죠. 요즘 추세는 속도가 옛날보다는 빨라졌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빠르면 5년, 길면은 8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을 거쳐서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제품이 나오는 과정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약 개발의 첫 출발은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요.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만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3분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할 것이다. 그러나 밸류에이션의 매력 구간에 진입이 돼 있고 기대가 미반영된 세 가지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등의 서막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3분기 연결 매출액은 9,275억이다. 진펜트라에 대해서 3분기 매출액은 206억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펜트라는 4분기부터 본격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죠. 마지막 대형 사보험 등재가 완료가 됐고 TV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ESI 쪽에서 25년 내셔널 포뮬러리의 유일한 인플리시막 계열로서 등재를 했습니다. 25년 내년에 ESI에서는 인플리시막 쪽에서는 인플렉트라 즉 램시마죠. 그리고 진펜트라 요 두 개만 인플리시막 쪽에서는 등재를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욱더 내년에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진펜트라의 24년 매출액은 1371억 원으로 잡았지만 내년 25년에는 7471억이죠. 그리고 26년에는 1조 2천억까지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도요. 컨센서스와 비슷하다. 약간의 상해 내지는 하회다. 큰 편차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펜트라의 결정적인 매출에서 역할 기여 이런 부분은 이제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본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중요한 모멘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셀트리온의 큰 그림에 주목할 시기이다. 숨겨진 모멘텀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본업인 시밀러 쪽이죠. 26년까지 5개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매출 전체의 업사이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본업인 시밀러 쪽에서 주도적인 성장이 나온다. 그러한 가운데서 직판망 즉 직접 판매망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 요인들도 앞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향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쪽의 CDMO 사업 진출 계획은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모멘텀 세 가지가 앞으로 하나씩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3분기가 바닥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거의 트럼프 승리로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간에 바이오 쪽에는 다 호재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두 가지잖아요. 중국을 배제하는 생물보안법 그리고 약가인화 추진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약가인화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바이오 시밀러한테는 유리한 것이고요. 생물보안법 역시 나쁠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전반에는 트럼프 쪽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업종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한편으로는 악재 노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은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가 이야기하는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이 반등의 모멘텀이 당장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박스권의 저점을 확인을 하면서 반등이 시작되고 또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년 내내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지루했던 박스권 과정들을 이제 11월, 12월 연말로 가면서 과연 돌파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자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모멘텀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 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언제쯤 변화가 올 것인가 이런 시기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